8대 2 아니면 7대 3이에요. 즉 7과 8이 자연계열이고 2와 3이 인문계 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22학년도에서 이제 정시 그 문이과 통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동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할까 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 의외로 많이 지금 거기 교차 지원에서 특히 첫 번째로 이제 상경계열 쪽, 경영, 경제 그쪽으로 먼저 지원을 하게 되고 특히 뭐 인문계열 쪽도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자기 진로가 뚜렷하거든요. 자기가 뭐 어떤 기계공학과를 가겠다, 전자전기를 가겠다, 생명화학을 하겠다고 하면 그 이공계열은 지금까지 생화기를 보더라도 굉장히 뚜렷한 아이들이었거든요. 한결같은 아이들이었다 보니까 와, 이 학생들이 정말 더 좋은 대학교 간판을 위해서 과연 교차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을까라는 의구심도 가졌는데 정말 그 패턴 완전히 지금 깨졌습니다. 그래서 뭐 문과가 폭망했다 정말 그 뉴스가 들리면서 정말 우리 그 문과 정시 준비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뭐 재수를 준비하겠다라고 현재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하신 분들에게서 어떤 어머님들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예비 고3이에요. 와, 이번 혼동으로 인해서 문이과가 자, 예전처럼 다시 문과고 이과 나눠질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근데 과연 그것이 바뀔까요? 일단 한번 올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했는데 이것이 정말 불협화음이 맞네라고 하면서 예전처럼 문이과 그냥 갈라버리자라고 갈까요?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먼저 우리가 한번 이 점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문계열, 자연계열 중에 제가 이제 이 방송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문과반하고 이과반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5대 5잖아요. 문과반, 이과반. 아니면 6대 4 그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일단 취업률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취업률. 지금 대학교 취업률이 계속 뜨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아이들에게 대학교를 선택할 때 취업률을 좀 고려하라고 하거든요. 또 역시 아이들 마찬가지로 대학교를 선택할 때 취업률을 반드시 고려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 해요. 그러면 항상 취업률을 먼저 보긴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데가 무슨 계열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연계열의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심지어 80%, 20% 8대 2 아니면 7대 3이에요. 즉, 7과 8이 자연계열이고 2와 3이 인문계 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률이 정말 어려워요, 인문계 쪽이.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이공계열과 자연계열을 많이 뽑고 싶어요. 왜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뭐니 해도 자기 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률은 높아야지만 교육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 많은 신입생들이 자기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특히 뭐 계약학과라든지 그 다음에 특성화학과를 통해서 취업률 높이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일단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우리 학생들도 알고 학부모님도 알다 보니까 자연계열 쪽, 특히 이공계열 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현실을 좀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이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슨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인문계 역량만 요구할까요? 자연계 역량만 요구할 거 아닙니다. 이 문과와 이과, 자연계열과 인문계 이 모든 역량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저께도 융합형 이제 그냥 통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까지 융합형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고 4차 산업에서도 그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범계 2022학년도나 2021학년도에서도 사범계와 이제 이제 교대에서 면접에서 이거 물어봐요. 본인의 진로를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2022학년도 2021년 22 결과에서 보면 사회계열, 교육계열, 인문계열에서도 4차 산업과 관련 비교과 활동했던 학생들은 소신 심지어 우주 상향을 합격하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단지 4차 산업과 그러니까 융합형 역량도 보여주지 않고 통속 역량도 보여주지 않고 단지
자기 전공에 관련 활동만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2022학년도에 매우 좋지 못한 결과가 많아요. 왜냐하면 1차 합격을 못했어요. 내신 좋아도. 2차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생겨요. 그러면 인문계를 지원하지 말아야 되냐? 앞으로 이제 정시가 문과일과 교차 지원된다고 계속해서 문과 학생들 피해를 볼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자연계를 지원해야 되냐? 나는 수학과 담을 쌓았는데, 나는 정말 과학은 영 아닌데, 라고 그런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공계 학과라고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될까요? 바꿔 말하면 인문계라고 해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역량이 없으면 될까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통석, 즉 융합형 인재를 선호한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기 이제 몇 년 전부터 인문학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이 있었죠? 공대생들, 이과생들 전부 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문학적 소양과 그 다음에 고전을 읽으면서 자기의 역량을 향상시켜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문학적 소양과 그 다음에 자기 전공 이공계와 같이 결합하면서 더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러한 역량을 우리 인문계열 학생들도 솔직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힘들겠지만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가 가까우다 보니까 이런 역량을 요구하는 인재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대하고 사범대에서도요, 그냥 지금과 같은 선생님이 이상적인 교사상이 아니고 4차 산업에 맞물려서 그것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것, 그런 교사상을 지금 선발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그러면 이제 확률과 통계 선택 안 하고 미적분 아니면 기하를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만약에 너가 미적분, 그러니까 기하는 기하를 이제 제외한다더라도 만약에 너가 미적분을 해서 2등급 이상 정도 정말 너가 맞을 자신 있으면 진짜 미적분 선택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 3등급 이제 3등급 이상을 3등 알았던 3등급 이상 나오면서 그 다음에 미적분에 관련된 정말 과세특이라든지 그걸 심화시킬 그런 자신있으면 저는 미적분 하라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내신이 안 따라준다 그러면은 차라리 확률과 통계해서 확률과 통계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한두 문제 더 맞아가 등급을 올리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지금 저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로 지금 자기가 이제 어문 계열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확통이 아니고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올해 이제 교차 지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무조건 경상계열 미적분 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제가 절대 반대한다. 현재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수학 역량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미적분과 기하는 굉장히 수학 역량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미적분을 지원해서 등급이 완전히 바닥을 칠 거라면 확률과 통계에 완전히 올인해서 등급을 올리는 게 유리하고, 근데 자기 자신 미적분에서 최소 3등급, 2등급 이상을 올릴 자신이 있으면서도 과세되고 심화시킬 자신이 있으면 그럼 저는 미적분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잘 평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학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탁월한 아이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자기 자신의 노력을 해서 수학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 학생들을 종종 보게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수학을 담을 쌓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담을 쌓는 아이들이 보통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수학과 담 쌓았어요. 고2 때부터 수학을 담 쌓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담을 쌓았다라는 게 대부분 고등학교 때 담을 쌓는 게 아니고 이미 중학교 때 아이들이 자기는 수학을 못한다는 편견 때문에 이미 중1, 중2 때 담을 쌓아버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많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담을 쌓는 게 아니고 대부분 내가 중학교 때 수학에 뭐 관심 없었고 수학을 잘 못했었지라는 자기 자신만의 편견 때문에 수학을 담 쌓는 아이들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편견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과 지원한 자연계열 학생들도 그 학생들 역시 다 수학에 자신 있는 아이들 아니에요. 자연계열 지원했다는 게 학교에서 문과반, 이과반 나누잖아요. 이과반 학생들, 그 학생들 후회하는 학생들 없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와, 자기가 수학을 정말 못하니까 정말 후회, 차라리 문과반으로 갈 걸 라고 후회하는 학생들 많아요. 하지만 그 학생들 그것을 극복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합니다. 항상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변하다 보니까 무엇이 변하게 되는 거죠? 기업과 정부, 사회 역시 그 흐름에 편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 네, 맞습니다. 대학교 역시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역시 그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줘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변화와 적응에는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게 프로페셔널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의 역량이 더 크게 발전돼서 인정받길 바라는 게 정말 제 맘때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감사합니다.